이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밤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강도와 타이밍입니다. 신장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에 불필요한 일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쉼없이 일한 사람이 밤에도 계속 호출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버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실수가 늘고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신장도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신장에게 어떤 하루인가요? 일만 시키는 하루인가요? 아니면 회복할 시간도 주는 하루인가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정말로 신장이 싫어하는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듣는 순간 이건 당장 멈춰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의사들끼리 모이면 신장 이야기가 나올 때 공통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만큼은 꼭 말려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너무 흔해서 문제입니다. 바로 늦은 시간까지 계속 무언가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물, 건강 음료, 차, 영양제, 심지어는 소량의 간식까지 포함됩니다. 양이 적다고 안심하지만 신장에게는 업무 지시로 전달됩니다.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는 기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리듬을 가진 장기입니다. 낮에는 걸러내고 밤에는 조정하고 회복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간 후 24시간 동안 신장은 혈액 흐름을 재배치하며 스스로를 정비합니다. 이 시간이 반복해서 방해받으면 신장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물 한 컵이 낮에 2컵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신장 혈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걸러내라는 신호가 오면 신장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일부는 소량의 수분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면 신장내과 쪽에서는 습관화된 야간 섭취는 피하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또는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전 마지막으로 먹거나 마시는 게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잠들기 직전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차 한 잔, 뉴스를 보며 또 한 잔, 잠들기 전 목마를까봐 한 컵 더. 이 흐름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감각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정리 모드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계속 초인종이 울립니다. 또 일하세요. 이것도 처리하세요. 결국 신장은 쉬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습관은 당장 큰 수치, 변화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몇 년 뒤 어느 날 검사 수치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야 왜 이렇게 됐지? 라고 묻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생활 패턴은 신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밤에 잦은 배뇨는 수면을 쪼개고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신장과 혈관이 함께 약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먹고 마셔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멈추는 기준, 즉 신장을 쉬게 해주는 명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약도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아는 순간부터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멈춰야 하나요? 답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쉬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물을 포함해 칼로리 없는 음료나 건강 음료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신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주류의학의 기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초반 2에게 3시간은 신장이 하루 중 가장 깊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 처리 속도를 늦추고 손상된 구조를 정비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 소변을 만들게 되면 회복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목이 마르면 어쩌죠?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밤에 느끼는 갈증의 상당 부분은 진짜 탈수가 아니라 입안 건조나 습관적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큰 컵의 물이 아니라 입을 적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한두 모금으로도 뇌는 마셨다고 인식합니다. 신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낍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방법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노인은 탈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수 예방은 낮에, 회복은 밤에라는 균형 잡힌 접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간단한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부 그리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행동을 바꿉니다. 감각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밤이 되자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멈추고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소프트 CTA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오늘 이 영상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신장 건강은 미리 지킬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줄이면 신장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물보다 더 중요한 균형의 개념, 그리고 왜 많이 마시기가 항상 정답은 아닌지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이 너무 단순하게 전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신장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수분, 염분, 전해질, 그리고 배출의 리듬.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신장은 가장 편안합니다.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는 기본 사실 하나부터 짚어볼게요. 신장은 혈액 속 수분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몸에 물이 많아도 적어도 신장은 늘 적정선을 맞추려 애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신장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전이 나옵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소변색이 옅어지면 안심하시죠.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배뇨는 신장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낮에도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신다면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토론 대상입니다. 일부는 연한 소변이 건강의 지표라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배뇨 빈도와 시간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임상에서는 후자의 관점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저녁 이후에는 목마름을 느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신장의 하루, 리듬을 바꿉니다. 잠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마셔야 한다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감각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틀면 바로, 잠그면 바로 반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한 흐름 속에서 서서히 조절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만 마시고 염분은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입니다. 물론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몸은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 부담은 다시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 의견은 분명히 나뉩니다. 저염이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주장과 노년기에는 적정 염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현재는 후자의 균형론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나는 신장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통제하려 하고 있는 걸까요? 신장을 살리는 방향은 늘 단순합니다.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고 리듬을 존중하는 것.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당신의 신장은 그 차이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장 건강에 대한 오해, 이건 무조건 좋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신장에 좋다고 들었어요. 문제는 그 좋다는 말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좋은지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류 의학에서 분명히 말하는 사실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신장은 개인차가 큰 장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마셔도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믿고 있는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신장에 좋다는 음식이나 차는 언제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대와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각종 건강차. 이런 차들은 이뇨작용을 도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밤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마시면 신장에게는 계속 배출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낮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밤에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뇨에 좋다는 말은 신장을 쉬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더 시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신장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자주 논의됩니다. 일부는 천연찮은 약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뇨작용이 있는 모든 음료는 신장에 자극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연구와 임상 경험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깨끗해진다. 사실 잦은 배뇨는 깨끗함의 증거가 아니라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신다면 신장과 방광, 그리고 혈관의 협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건강 상식은 지금의 내 몸에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예전의 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만 맞는 이야기일까요? 감각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도와줘보다 그만해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하려고만 합니다. 더 마시고, 더 챙기고, 더 관리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멈춤의 신호를 놓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보호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사소하지만 효과가 큰 보너스 습관 하나, 이것만 바꿔도 신장이 한결 편해진다는 생활 팁을 나누겠습니다. 부담 없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조용합니다. 큰 결심도 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신장의 표정을 바꿉니다.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는 기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수면의 질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갈수록 신장은 혈류 부담을 줄이고 노폐물 정리를 안정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결국 얼마나 잘 쉬게 해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습관은 저녁을 조용히 끝내는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하거나 무언가를 더 챙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빨리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녁 식사 후 식탁을 정리하고 나서도 습관처럼 무언가를 입에 넣지 않으시나요? 과일 몇 조각, 견과류 한 줌, 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신장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됩니다. 감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하루를 마감하려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새로운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상황입니다. 처리하지 않으면 쌓이고 처리하면 야근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저녁 식사 이후 주방을 닫았다고 스스로 선언해 보세요. 불을 끄고 컵을 씻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밤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방법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야간 섭취를 의지로 막기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점에서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신장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저녁은 정말 끝나고 있나요? 아니면 잠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또 하나의 작은 팁이 있습니다. 저녁 이후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삼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안의 건조감만 사라져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줄어듭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신장은 그렇게 조용히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이 특히 더 위험한 분들,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방법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주류 의학에서 분명히 말하는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분들, 고혈압, 당뇨를 오래 알아온 분들, 그리고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 중인 분들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신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반전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진통제,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이 이미 추가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약 먹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서 물을 많이 마셨어요. 이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약물이 이미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밤까지 수분 섭취가 이어지면 회복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늘 강조됩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신장이 추가 업무를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 복용 시간과 수분 섭취 시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약이 밤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무심코 이어지는 습관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경계입니다. 지켜봅시다 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 이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감각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이미 얇아진 얼음 위를 걷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작은 충격 하나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 하기보다 덜 하기가 더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장 전문의나 주치의와 한 번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경우, 이유 없이 다리가 자주 붓는 경우, 최근 필 2년 사이 신장 수치가 떨어진 적이 있는 경우, 약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우, 이건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언입니다. 초기에 조정하면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신장 보호 리듬, 오늘부터 어떻게 하루를 설계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신장은 급격한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7일만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주류 의학에서 인정하는 기본 사실 하나부터 짚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이틀의 변화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일주일 정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 횟수, 붓기, 아침 컨디션 같은 아주 작은 지표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날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하루의 구조가 바뀝니다. 둘째째 날에는 낮의 패턴을 살펴봅니다. 낮 동안 물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나눠 마시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의 갈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날에는 저녁을 정리하는 시간을 앞당겨 봅니다. 식사 시간이 아니라 마무리 시간입니다. 식탁을 치우고 컵을 씻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신장은 이런 신호에 아주 민감합니다. 넷째 날쯤 되면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거나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느낌. 이때 중요한 것은 우연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늘 이렇게 조용히 반응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몸의 소리를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정말로 마르고 싶은 갈증인지 아니면 습관처럼 찾는 행동인지 구분해 보세요. 이 구분이 생기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 신장은 몇 시간 쉬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행동은 달라집니다. 관리한다는 느낌보다 배려한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일곱째 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어긴 날이 있어도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장이 어떤 리듬을 좋아하는지 몸으로 느껴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 하나를 전합니다. 생활 습관으로 지켜낸 신장은 나중에 치료 선택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이건 미래에 내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입니다.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장을 몰아붙였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함께 가려는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이 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신장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고 계신 겁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이제는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장 건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리듬의 동반자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면 버티지만 배려하면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되짚어 볼게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 붓기, 잦은 배뇨 같은 작은 신호로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길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늦은 섭취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데는 돈도 약도 필요 없다는 사실도요. 주류 의학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지만 악화를 멈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차이는 언제 시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대의 장면을 봅니다. 지금 시작한 분들이 몇 년 뒤 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는 모습을요. 감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이 되면 집 안이 조용해지고 불이 하나둘 꺼지듯 신장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따뜻한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오늘 밤부터 반응합니다. 오늘 밤에 쉬게 해주면 내일 아침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우리 부모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부디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경고가 아니라 배려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신장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7일만 저녁 이후의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그 한 줄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다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시간, 당신의 건강을 함께 걱정하는 의사였습니다. 오늘 밤 신장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